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동맹입니까? 한국인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한 미국, 그 오만함에 푸틴이 움직였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전격 복귀, 삼성 LG 관련 모든 산업 규제 철폐, 심지어 시베리아 자원 개발 독점권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푸틴의 추가 제안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들이 말도 안 된다며 경악했고, 미국이 발작하며 한국에 던진 최후 통첩은 이미 늦었습니다. 72시간 내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제재하겠다. 우리는 노예의 쇠사슬이 아닌 존중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하고 한국인 전원 구금 사태를 해제했습니다. 70년 한미동맹이 단 72시간 만에 붕괴 직전까지 간 그날, 푸틴이 한국에 던진 충격적인 당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3시 14분 침대맛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와. 영상 하나를 봐야 한다. 모스크바의 새벽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특히 크렘린궁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울릴 때는 더욱 그렇죠. 블라디미르 푸틴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간 그를 보좌했지만 이런 톤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니콜라이 자이체프, 크렘린궁 산업전략 수석보좌관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 새벽 제가 목격한 것은 경제를 넘어선 그 무엇이었습니다. 크렘린궁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미국발 뉴스는 아무것도 없었고 유럽도 조용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푸틴은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조지아주의 한 도로, 수백 명의 동양인들이 플라스틱 수갑에 묶여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 포로처럼 말이죠. 이게 뭡니까? 제가 숨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기술자들이야. 푸틴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현대와 LG의 엔지니어들, 미국이 기술 유출을 막는다며 이런 짓을 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동맹국 시민들을 이렇게 대한다고요? 화면 속 한국인들의 표정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분노도, 저항도 없었어요. 그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300명이야. 푸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였어. 범죄자처럼. 그가 리모컨을 들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언론 보도였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 기술 안보 확립, 중국 스파이 차단. 온갖 명분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어요. 니콜라이, 넌 이걸 보고 뭘 떠올렸나? 푸틴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23년이요. 제가 즉시 답했어요. 현대차가 러시아를 떠날 때 말입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서방의 제재로 현대차가 러시아를 떠나야 했던 그때를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단돈 14만 원에 팔고 떠났죠. 언론은 헐값 매각이라고 떠들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을요. 2년 안에 무상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제가 중얼거리자 푸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해. 그리고 그 기한이 석 달 뒤야.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푸틴이 새벽에 저를 불렀는지, 왜 이 영상을 보여줬는지 말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모욕했어.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맹이라면서 기술자들을 쇠사슬에 묶었지. 그럼 우리는? 기회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요. 푸틴이 돌아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니콜라이, 너가 직접 움직여. 현대차를 다시 러시아로 불러들여. 하지만 미국의 압력이, 미국이 쇠사슬을 보여줬으니 우리는 열쇠를 보여주면 돼. 그가 책상 위에서 파일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러시아 복귀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 저는 그 파일을 받아들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는 거요. 한미 동맹의 균열을 파고드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하필 현대차입니까? 푸틴이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이번엔 다른 영상이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이었습니다. 텅 빈 공장, 멈춰선 생산 라인. 그런데 한 구석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강태원이라는 한국인이야. 현대차 기술 부사장이었지. 화면이 확대되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홀로 기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2년 동안 혼자 남아서
공장을 지키고 있어. 월급도 없이.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그가 말하길 기술은 녹슬면 죽는다고.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고. 그 순간 저는 강태원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푸틴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니콜라이, 기억해. 미국은 힘으로 묶었지만 우리는 존중으로 푼다. 새벽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강태원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러시아에 남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강태원의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1992년생, 현대차에서 25년 근무, 엔진 설계 전문가이자 러시아 법인 기술 담당 부사장이었던 사람.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2023년 현대차가 철수할 때 모든 한국 직원이 귀국했는데 그만 남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시 매각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단순했어요. 아트 파이낸스라는 러시아 기업의 14만 원의 매각. 언론은 난리였죠. 굴욕적 철수, 헐값 매각, 러시아의 굴복. 하지만 저는 비공개 부속 합의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크렘린궁 경제부서에서 특별 관리하는 문서였죠. 제7조 사망. 매도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약 대상. 자산을 무상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다. 제7조 5항. 재매입 시 모든 시설과 설비는 매각 당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도인은 기술관리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강태원이 남은 법적 근거가 말이에요. 하지만 월급도 없이 2년을 버틴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현대차 공장을 아는 현지인이었어요. 그 한국인 아직도 거기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 부사장님 말씀이십니까? 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십니다. 매일이요? 네. 주말도 없어요. 크리스마스에도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그곳에 붙잡아 두는 걸까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텅 비어 있었고 주차장엔 차 한 대뿐이었어요. 낡은 현대 소나타였습니다.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태원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크렘린궁에서 왔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강 부사장님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기다렸다고요? 제가 올 줄 알았다는 건가요? 제3 공장 건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잉, 위잉 하는 전동 공구 소리였어요. 소리를 따라가니 엔진 조립 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엔진 하나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외모.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강태원 씨? 제가 한국말로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누구신지요? 니콜라이 자이체프입니다. 크렘린궁에서 왔어요. 그가 공구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절 기다리셨다고요? 크렘린궁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때를 기다렸죠. 그가 엔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걸 좀 보시겠습니까? 세타2 MPI 엔진입니다. 현대차의 주력 엔진이죠. 저는 엔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번쩍거릴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2년 동안 매일 하나씩 분해하고 조립합니다. 녹슬지 않게요. 왜 그러십니까? 월급도 안 나오는데. 강태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자이체프 씨, 기계를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기계는 정직합니다. 관리하면 100년을 가고 방치하면 1년도 못 갑니다. 그가 엔진의 한 부품을 들어 보였어요. 이 인젝터 하나가 300만 원입니다. 이 공장에는 이런 부품이 수만 개 있어요. 그래서요? 현대차가 돌아올 때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단 하루도 낭비할 수 없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현대차가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가 작업장 한쪽을 가리켰어요. 벽에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어떤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바이백 기한이군요.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는군요. 그런 말이 빠르겠네요. 강태원이 서류 가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서류들이 있었어요.
2년간 공장 관리 일지입니다. 모든 설비의 상태, 부품 재고, 필요한 수리 목록까지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온도, 습도, 기계 작동 테스트, 청소 일정까지. 이걸 혼자 다 하셨다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 본부장님. 강태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뉴스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네, 300명이나. 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조지아 공장 직원들 소식이었습니다. 제 후배들도 여럿 있어요. 유감입니다. 제가 말하자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은 늘 그래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강태원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러시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공장을 허물지 않았고, 저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것뿐인가요?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 부사장님, 크렘린궁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현대차가 돌아온다면 러시아 정부가 제공할 인센티브 목록입니다. 그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10년간 법인세 면제, 부지 무상 제공, 시베리아 가스 독점 공급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현대차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만들겠다고. 강태원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미국이 우리를 모욕한 지금? 강 부사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걸.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공장 부지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여기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건 강 부사장님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강 부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태원이 열어보니 러시아 대통령 문장이 찍힌 편지였어요. 기술을 지킨 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당신 같은 사람이 러시아에 필요하다. 푸틴의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강태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년간 홀로 버티던 사람이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영사관 차량이었어요. 강태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예상하셨습니까? 크렘린궁 사람이 왔다는 소식이 퍼지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문이 열리고 여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레베카 홀트. 미국 백악관 아시아 담당 부보좌관이었어요. 제 자료에도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미스터 강. 오랜만입니다. 레베카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홀트 씨, 러시아까지 오셨네요. 당신 때문이죠. 워싱턴에서 난리예요. 그녀가 저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자이체프 씨죠? 크렘린궁의 새로운 스타라고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홀트 씨. 우리는 악수를 나눴지만 서로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레베카가 강태원을 향해 돌아섰어요. 미스터 강.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단둘이. 여기서 하시죠. 숨길 것도 없으니까. 강태원의 단호한 태도에 레베카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현대차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요. 누가 포기한답니까? 러시아와 손잡으면 자동으로 포기하는 거죠. 제재 대상이 되니까. 레베카가 서류를 꺼냈어요. 작년 현대차 미국 판매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140만 대. 러시아는? 고작 9만 대였어요. 숫자의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홀트 씨, 조지아에서 우리 직원 300명을 쇠사슬에 묶은 게 미국 아닙니까? 그건 안보 차원의 조치였어요. 안보요? 배터리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무슨 안보 위협입니까? 레베카가 말을 막혔습니다. 강태원이 작업대 위에 공구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토크 렌치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공구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구예요. 이걸로 차를 고칠 수도 있고 무기를 만들 수도 있죠. 그가 렌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미국은 한국의 오랜 동맹입니다. 동맹이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합니까? 레베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스터 강,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럼 비즈니스로 이야기해 볼까요? 강태원이 벽에 걸린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 기업에 부과한 관세와 규제 리스트입니다. 차트에는 빨간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반덤핑,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동맹이라면서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이요? 강태원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테슬라에는 수십조 원을 지원하면서 현대차는 차별하는 게 공정입니까? 레베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미스터 강, 그래도 러시아는 답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을 수 없어요. 적어도 푸틴은 저를 인정했습니다. 강태원이 푸틴의 편지를 들어 보였어요. 2년간 월급 한 푼 없이 일했는데 미국에서는 위로 한마디 없었죠.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홀트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미국은 왜 한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업체로 봅니까? 레베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는 한국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면서 쇠사슬을 채웁니까? 그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홀트 씨,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은 압니다. 그가 엔진 부품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이 피스톤 하나에도 장인의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걸 존중하지 않는 나라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레베카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스터 강, 가족은 생각 안 하세요? 부인과 따님이 미국에 계시잖아요. 순간 강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 가족을 왜 언급합니까? 아, 그냥 비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저는 그 순간 승부가 결정됐다는 걸 알았어요. 강태원의 눈에서 마지막 신뢰가 사라졌으니까요. 홀트 씨, 나가 주십시오. 미스터 강,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어요. 레베카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거죠. 그녀가 떠난 후 공장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원이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가족 비자까지 들먹이다니 괜찮으십니까? 자이체프 씨, 제가 왜 여기 남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작업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곳이에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첫 차를 만들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러시아 직원들과 밤새 파티했죠. 그들은 지금 어디에? 대부분 다른 공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가끔 찾아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니까. 강태원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공장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함께 일할 그날을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가 지킨 건 공장이 아니라 추억이었다는 걸. 혼자 남아서 모두의 자리를 지킨 거였어요. 강 부사장님, 러시아 정부가 약속합니다. 모든 직원을 다시 고용하도록. 정말입니까? 푸틴 대통령의 특별 지시입니다. 심지어 임금 인상까지. 강태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자이체프 씨,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러시아는 기술자를 쇠사슬에 묶을 일 없겠죠?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훈장을 드릴 겁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2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럼 한국에 전화 한 통 해야겠네요. 누구에게요? 현대차 회장님께요. 제가 준비한 게 있다고. 강태원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재진출 마스터 플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년간 이것만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날을 위해 저는 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생산 계획, 부품 조달 방안, 현지화 전략까지 완벽한 계획서였어요. 이틀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 약속해주세요. 기술자들을 존중해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따뜻한 악수였어요.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강하다는 걸. 그런데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전화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즉시 오라고 하십니다. 비서실장의 전화였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크렘린궁으로 가는 길.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푸틴이 새벽에 부르는 건 보통 긴급한 일이 있을 때니까요. 집무실에 들어가자 예상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었어요. 정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푸틴이 말했어요. 정 회장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태원 부사장에게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놀라셨나요? 정 회장이 제 표정을 읽고 말했어요. 강 부사장은 우리 회사의 숨은 보물입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푸틴이 끼어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정 회장님, 우리 제안을 검토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미국의 보복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푸틴이 손짓하자 경제장관이 들어왔어요. 거대한 지도를 펼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경제구역입니다. 푸틴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현대차뿐 아니라 모든 한국 기업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겠습니다. 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모든 한국 기업이라고요? 삼성, LG, SK, 원하는 기업 모두요. 경제장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법인세 면제, 무관세, 비자 자유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북극 항로 독점 사용권.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황금 루트니까요. 정 회장이 깊게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대통령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푸틴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질서에 균열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열쇠예요. 우리가요? 기술과 자본을 가진 유일한 비서방 국가니까요. 정 회장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푸틴의 직통 전화였어요. 다 호로쇼 러시아어로 네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푸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통화할 준비가 되셨다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정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지금 바로요? 정 회장님이 여기 계신다고 보고받으셨답니다. 화상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한국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정 회장님, 고민이 많으시죠?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카카, 이건 너무 큰 결정입니다. 조지아 사태 보셨죠? 우리 국민 300명이 모욕당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당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정 회장이 심호흡을 했어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먼저 움직이면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미국 눈치 그만 봅시다.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푸틴이 덧붙였어요. 정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시베리아 가스전 독점 개발권. 현대차가 러시아에 오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수백조 원 가치의 자원이니까요. 정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푸틴이 말했어요. 강태원 부사장을 러시아 현대차 대표로 임명해 주십시오. 정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보다 적임자는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정 회장을 배웅하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결정하실 건가요? 자이체프 씨,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가 차에 타며 말했어요. 동맹이 아니라 부품이었어요.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버리는. 그래서 러시아를 선택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재진출 공식 발표, 삼성전자, 블라디보스토크 공장 검토, LG에너지솔루션, 시베리아 프로젝트 참여, 도미노가 시작된 거였어요. 백악관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동맹국의 배신, 제재 검토, 한미 관계 재검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아디, 러시아 현대차와 배터리 합작, 화웨이, 블라디보스토크 R&D 센터 설립,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푸틴에게 보고했어요. 대통령님, 미국이 특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누가 옵니까? 레베카 홀트요. 이번엔 국무장관과 함께요. 푸틴이 웃었어요. 늦었군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그때 강태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이체프 씨, 공장에 와보시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수된 장비들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이 모든 걸?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강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신호만 기다렸죠.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인, 한국인, 그리고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인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네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잖아요. 정치와 기술은 별개입니다. 그때 멀리서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미국 대사관 차들이었어요. 또 오셨네.
강태원이 한숨 쉬었습니다. 이번엔 레베카만이 아니었어요. 미 국무장관 윌리엄 번스가 직접 왔습니다. 미스터 강,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겠소. 번스 장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장관님이 직접 오실 일인가요? 한미 동맹이 걸린 문제요. 충분히 올만하지.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번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현대차가 러시아를 선택하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입니다. 그건 위협인가요? 정 회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 회장님. 번스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제재 리스트가 있습니다. 현대차뿐 아니라 모든 계열사가 포함됩니다. 레베카가 거들었어요. 애플카 프로젝트도 취소될 겁니다. 구글과의 협력도요. 압박이 계속됐지만 정 회장은 담담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굴복하길 바라십니까? 협력하길 바랍니다. 협력? 우리 직원 300명을 쇠사슬에 묶은 게 협력입니까? 번스가 당황했어요. 그건 오해가... 무슨 오해요? 전 세계가 다 봤습니다. 강태원이 끼어들었어요. 장관님,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현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끌려가는 장면. 그런데 이번엔 다른 각도였어요. 저 사람 보이십니까? 강태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제 조카입니다. 29살. 신혼이에요. 화면 속 청년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남편이 범죄자처럼 끌려갔답니다. 번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현장 실수였고, 실수? 300명이 실수입니까? 강태원이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이 사람은 박 과장, 15년 경력자예요. 이분은 김 차장, 딸이 셋입니다. 이 사람은 그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의 이름과 사연을. 장관님, 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잖아요. 번스가 말을 잃었습니다. 정 회장이 말했어요. 번스 장관님, 미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러시아 진출을 포기하시오. 그럼 미국은 뭘 줍니까? 이전처럼 협력하겠습니다. 이전처럼? 그게 문제예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우린 더 이상 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푸틴이었습니다. 자이체프,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제가 스피커를 켜자 푸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번스 장관, 오랜만이요. 번스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푸틴 대통령, 간단히 말하겠소.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오면 우리는 그들을 왕처럼 대접할 거요. 그건 도발입니다. 도발. 기술자를 존중하는 게 도발이오? 푸틴이 계속 말했어요. 미국은 쇠사슬을 줬지만 우린 열쇠를 주겠소.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창밖을 보니 깜짝 놀랄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지아에서 풀려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레베카가 말을 잃었어요. 강태원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과장님, 김 차장님. 강태원이 그들을 껴안았어요.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강태원에게 달려왔어요. 부사장님,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자넨 우리 최고 기술자잖아. 미국엔 다시 안 가고 싶어요. 죄인 취급하는 곳엔. 청년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번스와 레베카도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한 기술자가 번스를 보고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우리를 그렇게 대했나요? 번스가 대답하려 했지만 다른 기술자가 말했어요. 됐어요. 이제 대답 안 들어도 됩니다. 러시아가 우릴 환영한다니까. 기술자들이 공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번스가 정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습니다. 미국을 믿었던 거려. 정 회장이 화상 연결을 끊었어요. 번스와 레베카가 떠난 후 공장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원이 제게 말했어요. 자이체프 씨, 이제 시작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운 건 변화가 아니라 정체예요. 그때 한 노인이 공장으로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강태원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갔어요. 교수님. 노인은 예카테리나 김 교수였습니다. 78살의 고려인 3세. 모스크바 대학 한국학과 명예교수였죠. 태원아, 잘 있었니? 그녀가 강태원을 껴안았어요. 교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네가 러시아에 있다는 소식 듣고 왔지.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신가요?
예카테리나 교수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자이체프 동지로군. 푸틴이 자네 칭찬을 많이 하더군. 그녀가 한국말과 러시아말을 섞어 쓰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강태원이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은사세요. 모스크바 대학 연수 때 만났죠.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예카테리나 교수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첫 장을 펼치자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기차역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1937년 연해주. 내 할아버지 할머니야. 고려인 강제이주 사진이었습니다. 스탈린이 한인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보냈지. 기차 화물칸에 짐짝처럼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연해주에서 농사짓던 분이었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지. 다음 사진은 카자흐스탄 황무지였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 영하 40도 추위에 땅굴 파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기술이야. 할아버지가 벼농사 기술을 알았거든. 예카테리나 교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논이 펼쳐진 모습이었습니다. 불모지를 옥토로 만들었어. 그게 우리 고려인의 힘이야. 강태원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예카테리나 교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적성 민족이라고 감시했지. 대학도 못 가게 했어. 그런데 교수님은 어떻게? 페레스트로이카 때 겨우 기회를 얻었어. 50에 대학 들어갔지. 그녀가 강태원을 바라봤어요. 태원아, 왜 러시아에 왔니? 진짜 이유를 말해봐. 강태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저도 쇠사슬을 알거든요. 무슨 쇠사슬?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요. 미국이 우리에게 채운.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술 이전은 안 되고, 핵심 부품은 못 만들게 하고, 시장은 통제하고. 예카테리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쇠사슬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자이체프 동지, 러시아도 쇠사슬을 알지? 서방 제재라는. 네, 잘 압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거야. 서로가 서로의 열쇠가 되는 거지. 예카테리나 교수가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작년 카자흐스탄에서 찍었어. 고려인 사회 모임이야. 사진 속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5세대째야. 그런데 여전히 김치 담그고 한국말 해. 정체성을 지켰네요. 아냐, 진화했어. 러시아도 알고 한국도 알고 중앙아시아도 아는 사람들이 됐지. 그녀가 강태원의 손을 잡았어요. 태원아, 넌 새로운 고려인이야. 기술로 국경을 넘는. 강태원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교수님, 울지 마. 우린 강한 민족이야. 쇠사슬을 끊고 다시 일어서는. 예카테리나 교수가 일어났어요. 자, 이제 일하러 가자. 공장 구경시켜줘.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갔습니다. 기술자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한 러시아 기술자가 다가왔어요. 강 부사장님,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이반, 잘 있었나? 그들이 포옹했어요. 부사장님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시 좋은 차 만들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카테리나 교수가 제게 속삭였어요. 보이나? 이게 진짜 외교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때 강태원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회장님. 네, 뭐라고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국이 실제로 제재를 발동했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예카테리나 교수가 크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얘들아, 고려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황무지를 논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길을 만들면 돼. 강태원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그가 기술자들을 향해 외쳤어요. 여러분, 미국이 우릴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현대차입니다. 우리가 뭘 만듭니까? 최고의 차를 만듭니다. 그럼 계속 만듭시다. 더 좋은 차를.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예카테리나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이체프 동지, 푸틴에게 전해.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제재 발표 후 72시간, 세계 외교가 요동쳤습니다. 크렘린궁 상황실에는 긴박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푸틴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했습니다.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보고했어요. 현대차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을 제재한다는 거군. 푸틴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 카드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이 떴어요. 시진핑 주석이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지지한다. 이건 폭탄 선언이었어요. 미중 대립 구도에서 한국을 끌어들인 거니까요. 일본은? 푸틴이 물었어요. 아직 관망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도요타가 비공식 접촉을 해왔습니다. 도요타가?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차와 협력하고 싶다고요. 그때 라브로프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대통령님, 방금 인텔리전스 보고입니다. 머스크가 모스크바로 오고 있답니다. 앨런 머스크? 네. 개인 제트기로 이미 출발했다고. 푸틴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재미있군. 미국 최고 기업가가 직접 오다니. 6시간 뒤 머스크가 크렘린궁에 도착했습니다. 언론은 차단한 채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푸틴 대통령, 오랜만입니다. 머스크 씨, 위험한 시기에 오셨네요. 위험이 곧 기회 아닙니까? 머스크가 특유의 미소를 지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테슬라도 러시아에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푸틴이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하죠. 머스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현대차와 테슬라가 러시아에서 합작한다면 어떨까요? 흥미롭네요. 계속 말해보시오. 배터리는 한국이, 소프트웨어는 테슬라가, 조립은 러시아가. 머스크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어요. 이름하여 유라시아 전기차 동맹. 어떻습니까? 푸틴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실현 가능합니다. 시베리아 리튬, 한국 기술, 테슬라 브랜드. 일주일 안에 발표하겠습니다. 머스크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 백악관이 난리치겠죠. 하지만 전 상관없어요. 그가 떠난 후 푸틴이 말했어요. 판이 커지고 있어. 이제 진짜 승부다. 한편 서울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강요들을 소집했어요. 미국이 전면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제안했고요. 중국은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깊게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한쪽만 볼 수 없다.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럼 러시아 진출을 막지 않겠다. 기업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 역사적 결정이었습니다. 24시간 뒤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어요.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 테슬라까지 러시아로 간다.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블링컨, 즉시 제네바로 가라. 3국 회담을 요청해. 그렇게 제네바 비밀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 별관, 철저한 보안 속의 회담이 시작됐어요. 미국 측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러시아는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한국은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블링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대로는 모두가 손해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손해는 이미 봤습니다. 우리 국민 300명이 굴욕을 당했으니까요. 그건 오해였습니다. 오해? 전 세계가 다 본 영상이 오해입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라브로프가 끼어들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감정은 접어두고 실리를 이야기합시다. 설리번이 서류를 꺼냈어요. 미국의 제안입니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묵인하되 첨단 기술 이전은 금지. 한국 안보실장이 코웃음 쳤어요. 묵인이요? 허락이라도 받아야 합니까? 동맹이니까 조율이 필요하죠. 그 동맹이 우리 국민을 쇠사슬에 묶었잖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게 뭡니까? 블링컨이 저를 바라봤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이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걸 막고 싶습니다. 이용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했지만 우린 협력합니다. 그때 한국 외교부 장관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미국이 계속 압박한다면 우린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요?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드는 거죠. 블링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동맹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협상은 난항에 빠졌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복도에서 설리번과 마주쳤어요. 자이체프, 당신들이 이긴 것 같군. 이긴 게 아닙니다. 균형을 찾은 거죠. 한국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 설리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존중하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미국에겐 어려운 것 같더군요. 늘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변해야겠군.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주도했어요. 우리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어요. 첫째, 한국 기업의 자율권 완전 보장. 둘째, 조지아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셋째,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 블링컨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대통령과 통화해야겠습니다. 30분 후 그가 돌아왔어요. 수락합니다. 모든 조건을.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아시아 동맹국에 고개를 숙인 거였어요. 라브로프가 덧붙였어요. 러시아도 약속합니다. 한국 기업의 최애국 대우를.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어났어요. 그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죠. 누구도 누구를 지배하지 않는 3국 대표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진 한 장 없었지만 세계 질서가 바뀐 순간이었어요. 회담이 끝나고 제네바 공항에서 라브로프가 제게 말했어요. 자이체프, 훌륭했어. 푸틴이 기뻐하실 거야. 이제 시작입니다. 맞아. 그런데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더군.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태원이었습니다. 자이체프 씨, 방금 뉴스 봤어요. 해냈군요. 우리 모두가 해낸 겁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신3국 협정 체결. 미국 1급 체제 종말. 한국, 독자 노선 선언.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한 문장. 정치는 과거, 기술은 미래, 테슬라는 미래를 선택한다. 그리고 사진 한 장. 푸틴 정의선, 머스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백악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푸틴이 제게 말했어요. 자이체프, 우리가 역사를 바꿨어. 한국이 바꾼 겁니다. 우린 도왔을 뿐이죠. 겸손하군. 하지만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군. 정말로 그랬습니다. 쇠사슬의 시대가 끝나고 협력의 시대가 열린 거였어요. 석 달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드디어 첫 차가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소나타였어요. 강태원이 직접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어요. 완벽합니다. 기술자들이 환호했어요. 그런데 이 차는 특별했습니다. 러시아 혹한기용 특수 모델이었거든요. 영하 50도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강태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배터리는 러시아 니켈로 만들었고 히터는 시베리아 가스로 작동해요. 진정한 현지화였습니다. 축하 행사에 푸틴이 직접 왔어요. 강 부사장, 축하합니다. 푸틴이 강태원과 악수했어요. 이제 러시아 도로에 좋은 차가 달리겠군요. 더 좋은 차를 만들겠습니다. 강태원이 약속했어요. 그때 푸틴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강태원 부사장에게 러시아 산업훈장을 수여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외국인이 받기 힘든 훈장이거든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태원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훈장 수여식 후 푸틴이 제게 말했어요. 자이체프, 저 사람이 진짜 기술자야.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맞습니다.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이죠. 그날 저녁 공장 식당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예카테리나 김 교수도 왔어요. 태원아, 자랑스럽다. 그녀가 강태원을 껴안았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네가 해낸 거야. 한국에서 온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강 부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강태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기술자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기술자는 국경을 넘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도면은 같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쇠사슬에 묶었을 때 러시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푸틴을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기술자를 존중해 주셔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정의선 회장과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강 부사장,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유럽 시장도 노려보자고. 이미 준비 중입니다. 정 회장이 웃었어요. 역시 강 부사장이야. 미국이 후회하겠는걸?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뜻밖에도 레베카 홀트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스터 강. 그녀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과하러 왔어요. 개인적으로.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기술자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레베카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늦었지만 미안합니다. 강태원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홀트 씨,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예카테리나 교수와 남았어요. 저 아이, 대단하네. 교수가 말했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야.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는 거였어요. 과도한 법 집행이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사과한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사과였습니다. 강태원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미국과도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 와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우리 길을 가는 거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속속 러시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공장을, LG는 배터리 공장을, 블라디보스토크는 제2의 서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워싱턴 DC, 백악관 상황실, 레베카 홀트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놓친 것 한국의 선택이 가져온 교훈이었어요. 대통령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화면에 차트가 떴어요. 일본 기업 12곳, 독일 기업 8곳, 이탈리아 기업 5곳, 모두 러시아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더 큰 문제는 기술 동맹입니다. 레베카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엔진, 우주 발사체, 첨단 기술 협력이 줄을 이었어요. 이대로면 기술 패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트럼프가 한숨 쉬며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조지아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했을 때부터입니다. 레베카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하청업체로 봤어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국무장관이 덧붙였어요. 한국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모욕을 참지 않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물었어요. 레베카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끌어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파트너로. 구체적으로 기술 공유, 시장 개방,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존중입니다. 진심 어린 존중.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었지만 시작해야겠군.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러 경제협력 10주년 비전이 발표됐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000조 원대 투자 계획이었거든요. 저는 푸틴에게 보고했어요.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어. 하지만 늦었지. 푸틴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번 떠난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아. 한국이 미국 제안을 받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거야.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정부가 발표했어요.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한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실리 외교의 선언이었습니다. 강태원이 제게 전화했어요. 자이체프 씨, 들으셨어요? 네.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간다는 거죠? 맞아요. 드디어 우리가 중심이 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와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합작을 발표한 거예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손잡은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어요. 정치는 정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이 한 문장이 새 시대를 알렸습니다. 레베카가 다시 러시아에 왔어요. 이번엔 다른 미션을 갖고요. 미스터 강, 제안이 있습니다. 또 오셨네요. 홀트 씨, 미국 정부가 아닌 개인적 제안이에요.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컨설팅 회사를 차릴 건데 고문이 되어주세요. 저보고 미국 기업을 돕자고요? 아니요. 글로벌 기업을 돕는 거예요. 국경 없이. 강태원이 웃었어요. 재밌네요. 미국 관료가 국경 없는 비즈니스를 말하다니. 조지아에서 배웠어요. 쇠사슬로는 아무것도 묶을 수 없다는 걸. 현대차 공장은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자이체프 씨,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그가 저를 공장 옥상으로 안내했어요. 뭔가요?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R&D 센터입니다. 할러 공동기술연구소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서 미래 모빌리티를 개발할 거예요. 누가 참여하나요?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기업도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적대하던 나라들이 한 곳에서 협력하게 됐으니까요. 완공식 날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푸틴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화상으로는 트럼프도 연결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트럼프가 먼저 말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제 함께 갑시다. 푸틴이 답했습니다. 기술은 평화를 만듭니다. 이곳이 그 증거가 될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없다는 것. 테이프 커팅 후 강태원이 첫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화면에 혁신적인 엔진이 떴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 러시아의 수소 기술,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합쳐졌습니다.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이게 미래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미래. 발표가 끝나고 강태원과 저는 네바 강변을 걸었어요. 자이체프 씨, 2년 전 기억나세요? 텅 빈 공장에서 혼자 일하던 모습이요? 네. 그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가 강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믿었으니까. 무엇이 그런 믿음을 줬나요? 기술이요.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때 그의 가족이 다가왔어요. 부인과 딸이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딸이 강태원을 껴안았어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러시아로 온 거였죠. 이제 여기서 일할 거예요. 아빠처럼 엔지니어가 될 거거든요. 강태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녁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예카테리나 김 교수가 축사를 했어요. 80년 전 고려인들은 강제로 이곳에 왔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선택해서 왔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녀가 강태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번엔 존중받으며 일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회가 끝날 무렵 푸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이체프, 잘했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지. 다음 단계요? 북극 항로 개발. 한국과 함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자이체프, 네, 강태원이란 사람 정말 특별하더군. 푸틴이 강태원을 바라봤어요. 침묵하지만 모든 걸 바꾸는 사람, 진정한 리더야. 쇠사슬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있어요. 기술이라는 언어로, 존중이라는 태도로. 강태원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외침이 되고 혼자 지킨 신념이 모두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쇠사슬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이 새로운 길을 연다는 것. 쇠사슬을 끊는 자들의 이야기. 이것이 제가 목격한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크렘린궁 전략가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증언 어떠셨나요? 미국이 만든 쇠사슬을 한국의 기술자들이 어떻게 끊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쇠사슬이 아닌 존중으로 연결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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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